테이버랩스 케빈 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테슬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쇼크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네. 저게 그냥 단순히 테슬라 ELS 치면 나오는 뉴스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요 최근 지난주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블룸버그 뉴스에서 지금 저 뉴스 테슬라가 이제 빠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스트럭처 프로덕이라는 이름으로 한 2천억 터졌다. 151년 달러 정도 한 2천억 되거든요. 2천억 정도 손실 그렇네요.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네, 우리나라 코리아에서.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여주면서 네. 여기 아예 키움 오토콜 솔드라 그래가지고 키움 ELS 오토콜이 ELS거든요. 네. 그래서 ELS가 이때쯤 발행돼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장 빠져서 이 나킨 레벨이라는 베리어라는 레벨을 찍어서 이제 이만큼 빠져서 주가 빠진 것만큼 로스가 났다. 네. 이런 뉴스예요. 네. 네. 뉴스가 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딱 설명드리면 손실 되게 많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 뉴스들을 딱 찾아봤더니 이제 제목들이 이런 무서운 제목이에요. 뭐 테슬라 ELS 투자자들 망했다. 제목이 뉴스 제목이 그다음에 2천억 테슬라 주가 연계 증권 휘청. 네. 그다음에 뭐 2천억 손실 위기. 2천억 손실 위기, 원금 손실 위기 막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ELS가 일단은 지난번에도 저희도 그런 네네. 얘기를 했지만 ELS라는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 연동되는 증권이고, 근데 그거에 어떤 주식이 연동되느냐라고 하면 테슬라 연동돼 있는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지금 한 6, 70%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6, 70%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테슬라 ELS가 우리 예전에 많이 나왔던 ELS하고 특별히 다른 거 없죠? 약간 구조 다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옛날 구조는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좀 비교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테슬라 주식 하나 산 거하고 네. 테슬라 주식 1,000만 원치 산 거하고 ELS 1,000만 원치 산 거하고 아, 두 개 차이. 예, 아, 두개 직접적으로 차이. 예, 종목을 예. 산 것과 예, ELS를 종목 차이.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LS를 사면은 네. 보통 이제 ELS 종목들이 어떤 형식인가 하면 뭐 10% 안 빠지면은 연율로 한 20% 되는 수익률로 6개월마다 봐가지고 안 빠졌으면 돈 주고 끝납니다. 아, 예. 이게 이제 그거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50%만 안 빠지면 또는 55% 보통 50% 이런 네. 정도만 안 빠지면은 원금 보장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는 기본적인 상품이에요. 거죠. 기본적인 네, 네, 상품. 네, 네. 근데 지금 테슬라는 이제 50을 찍어버린 거죠 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찍으면 주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깨진 것만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전 단순한 게 너무 좋아요. 네. 테슬라 주식을 사면 오르면 오른 만큼 내리면 내린 만큼 그대로 그대로 받는 되는 거죠. 거고. 예. 이 ELS 는? ELS를 사면은 10%만 안 찍으면 50%만 안 찍으면 오르면 다는 못 받지만 못 받죠. 밑으로 예. 50%만 안 내려가면 그냥 한 20%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수익을 받는 내는 거죠. 거고 네. 50%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을 산 거하고 똑같다. 똑같아진다. 예. 그러면 ELS 산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 산 사람보다 예. 더 나쁠 건 없고 지금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네. 지금 문제는 투자자가 어떤 마음으로 샀느냐가 문제인 거죠. 네. 아. ELS를 산 투자자는 주식을 샀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픽스드 쿠폰으로 20% 받는 걸 샀는데 어느 정도는 안정성까지도 네, 조금은 맞습니다. 산 거죠. 그러면 같은 날 우리 대표님은 테슬라 주식 사시고 네. 용감하니까 난 소심하니까 ELS를 샀는데 지금 테슬라 주식이 70%가 빠진 이 대목에 오니까 네. 둘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똑같고 더 많이 터진 건 아니다. 더 많이 터진 건 아니다. 근데 발행되는 물량이 생각보다는 많았다. 뭐 거의 얼마 됩니까? 제가 더하기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 1,000억 정도가 발행이 됐고요. 네. 2021년도에 4,174억. 네. 그 다음에 작년에 5,916억이 발행돼서 최근 3년간 한 1조 1,189억이 발행이 됐어요. 이게 지금 총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에서만 발행된 뭐 키움, 뭐 네. NH, 아. 그다음에 이런 증권사들에서 발행한 ELS 규모예요. 네. 그래서 이 규모로 아까 블룸버그 뉴스가 신문에 난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뭐 1 빌리언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내 개인 투자가 갖고 있는 테슬라가 얼마죠? 지금 12월 29일자 기준으로 예. 6.7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거의 한 8조, 9조 정도 8조. 되죠. 8, 9조. 물론 이게 ELS가 뭐 금액이
다르지. 작다라고 볼 수는 액면 없지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1월 3일 날 저희가 네. 17.3빌리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빌리언 정도 ELS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뭐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걸 가지고 있다가 손해 보신 분들한테 뭐 기분 나쁘겠지만 실제로 ELS가 전체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막 난리가 난 물량은 아니고 네, 그렇게 많은 물량은 그리고 아니다. 2천억이라는 돈이 크긴 하지만 이 자체로 크게 뭐 어떤 더 큰 손해가 난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네. 문제는 어떻게 투자가 됐느냐,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투자한 투자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ELS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ELS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또 이제 바이앤홀드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 그렇죠. 만기까지 중간에 뭐 환매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너무 있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손실 나면 그냥 뭐 저도 한 15% 터졌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이제 테슬라 이제 손실 로스 컷하고. 근데 이제 ELS 같은 경우는 손실 한도가 걸린다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고 쳐도 그냥 올라오겠지 뭐. 그리고 50% 빠지겠어? 이러고 계속 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50%를 딱 찍어버리니까 그러면 찍는 순간 이제 주식으로 변신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기에는 반등을 물론 뭐 한 지금 현재 레벨에서 50% 정도가 오르면은 그러면 그래도 다시 상황을 받을 수 예를 있어요. 들어서 다시 100원이 된다. 지금 25원 된 게 그러면 100원이 100원까지 안 돼도 돼요. 원래 한 지금 보통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한 80만 돼도 다시 원금 플러스 원금은 된다? 연율로 따졌을 때 한 30% 정도의 이자까지 처음에 약정된 이자를 받으니까 주식보다 페이오프는 더 좋죠. 지금부터 네. 반등을 해도. 그렇네요. 네. 사실은 이런 ELS는 사고 나면은 아까 주식 산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손해가 큰 게 아니라 사실은 올라가면 기분 좋아서 사람이 안 따지지만 올라갈 때가 사실은 손해잖아요. 손해인 것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만일에 테슬라가 2배가 되면 주식 사면 2배가 되는데 네. 이거 사면 뭐 20%만 버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이분들한테 위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 그런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알면서 네. 나는 그래도 안정성을 좀 더 조금은 추구하는 더 거죠. 네, 택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네.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50%는 안 빠진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70, 빠지니까. 70% 넘게 빠져버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한 표현이네요.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어땠느냐. 그런 분들이고 취향도 네, 그러니까 다르고, 성향도 그런 성향도 분들이신데 이렇게 험악하게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그러니까 ELS 상품들이 팔던 게 예전에 이제 은행 쪽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네. 뭐 신탁으로 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점 테슬라 같은 것들은 은행에서는 안 팔아요. 대부분 다 증권사에서밖에 안 팔고 뭐 개인한테 팔았다는 개인 거예요. 증권사 개인한테만 팔게 되고 그다음에 HTS에서 그냥 팔아요. 그러니까 청약 자체를 사람하고 페이싱해서 안 하고요.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클릭 예스 하면 테슬라 ELS가 자기 계정으로 딱 들어오는 이런 상태로 팔린 거죠. 대체적으로. 네. 그렇게 팔린 금액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컸다라고 그리고 넣어놓고 그냥 내가를 뒀는데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100원 넣었는데 뭐 40원, 30원 남았다. 40원 되겠다고 30원, 40원 남았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아, 사실 이게 크긴 하네요. 크죠? 손실이 엄청난 정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차트 보시면은 네. 지금 중간값 정도가 되는 게 한 240불 정도가 되고 지금은 120 몇 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100%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쪽 위쪽에서 이제 뭐 가입하신 분들은 실제로 한 최 밑으로 내리면은 한 이 정도 한 300불 근처로만 가도 꼭지에서 하신 분들만 아니면 한 240불만 가도 아마 원리금 다 받을 거예요. 플러스까지 많이. 240불이 지금보다 2배잖아요.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되게 뭐 어떤 또 테슬라는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죠. 올라만 가면. 네. 근데 대신 이제 지금부터는 주식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테슬라 비쌀 때 샀다 이렇게 네, 사서 마음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한 건가? 물론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대처하는 게 이제 맞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증권사는 아예 테슬라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아예 거예요. 줘버리는 줘버리는 경우 안 팔고 그래서 팔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주식으로 주는 거죠. 밑으로 찍어서 50% 깨지면은 실제로 그냥 주식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혹시라도 증권사도 이거 사신 있으니까. 투자가 분들께서는 지금 뭐 안 좋겠지만 그냥 나는 테슬라 주식을 지금부터 매니저 하신다. 네, 주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충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ELS 할 때 이제 뭐 하락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뭐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1조니까 네. 그러면 하락시킬 때 저 빠질 때 한국 ELS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매도치는
낙킨을 찍을 때 물량을 던져서 팔거든요. 조금 네. 좋겠네요. 좁겠죠, 주기는.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도에 발행된 게 5,900억인데 그중에 낙킨 발생한 거, 올해 들어서 낙킨 발생한 게 총 합으로 한 3,300억 정도가 낙킨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네. 그 50% 찍은 거죠. 그렇죠. 그거 찍으면 주식으로 변신됩니다 하는 거를 전체 1조 1,000억 중에 3,300억 정도가 찍었어요. 이제 주식으로 변신을 한 거죠. ELS였는데 이제 주식으로 변신한 게 3,300억 정도가 있는데 보통 해지를 할 때 한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레버리지가 들어가요. 물타기 계속 ELS 해지하는 쪽에서 사거든요. 그때 낙킨을 딱 찍으면 주식으로 변했으니까 팔아야죠. 팔죠. 예, 쭉 팔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개수를 해보면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사이? 1조 원 정도 매도는 물량이 나왔겠다. ELS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 테슬라 물량에 비하면 뭐 그렇게 네, 큰 건 그래서 아니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 테슬라 최근의 거래량이 2억 주예요. 1거래량이. 아, 그러니까 거래량도 금액으로 주수로 그렇고요. 2억 좀 금액으로 얼마? 금액으로 그래서 바꿔봤더니 31조 원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하루에 31조 거래된다. 그러니까 적게 될 때 1억 주, 좀 많이 될 때 2억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테슬라가 세긴 세구나. 이거 저가 매수도 좀 와, 그래서 볼륨 자체도 그러니까.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샀다 팔았다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뭐 애플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큰 거죠. 네, 엄청나요. 그래서 엄청 투기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투기적이기도 하고 뭐 바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하도 이렇게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하는 상태라서 거의 다 트위터 이슈까지 있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질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마진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도 찾아보니까 이제 뉴스들은 많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마진콜 됐냐 안 됐냐. 네. 뭐 그다음 보통 LTV라 그래가지고 돈을 빌릴 때 주담보대출 한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머스크 용어는 얘기인가요? 있지만 머스크 기준으로. 예, 머스크 기준으로. 머스크 기준으로 60빌리언 정도를 담보를 넣고 한 12조, 13조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아간 거예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LTV로 봤을 때는 한 25%, 30% 정도밖에 대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진콜 레벨은 그것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근데 35% 정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찾아본 거에 의하면 계약서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금액이랑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35%가 이번에 12월 달에 빠지면서 찍은 거예요. 그럼 다 일부 팔았겠네요. 팔거나 아니면 머스크한테 얘기했죠. 너 주식 더 내놔. 그렇겠죠. 예, 담보 더 넣어놔. 그러면 이제 더 가진 게 있으니까 담보를 더 넣었겠죠. 그러면은 안 팔았겠죠.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계속 넣다가 보면 이제 가진 담보로 늘 주식이 없을 만큼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 어제 뉴스들이 지금 이제 머스크가 올해 그 200빌리언 깨졌다고 지금 네네.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역사상 뭐 최고로 많이 깨졌다. 그건 뭐 그냥 계산해보는 거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 있는 거에서 60% 70% 빠졌으니까 그 340빌리언이었다가 200빌리언 남은 거니까 60% 곱하기 하면 그냥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자기 주식 가지고 있던 거 깨진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마진콜 관련해서도 더 빠지면은 임팩트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마진콜 관련돼서 이런 건 없습니까? 머스크 말고 뭐 미국에는 에쿼리 파이낸싱이 많으니까 네. 가지고 있는 주식담보대출 이런 게 대량으로 일어나니까 혹시 다른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예, 머스크를 갖고 있는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는 뭐 펀드나 뭐 기관 투자가들이 그걸 담보로 대출 받은 사람들은 뭐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거죠. 있겠죠, 예, 충분히.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레포 거래를 하는 데들도 꽤 리포도 많이 있었을 있었을 거고. 거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영향을 많이 예, 받았을 그래서 최근에 거다. 빠진 게 그런 영향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과매도가 됐을 과매도가 가능성도 된 있는 거니까. 거죠. 예. 그거 그냥 무조건 파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털리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예. 쉽게 얘기하면 신용 물량 털리는 거예요. 네, 신용 물량 털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아까 지금 유산남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다시 펀더멘탈이 바뀌면 리바운드를 할 수 있겠죠. 과매도가 됐다면.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과매도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각자 투자자의 선택의 몫이겠죠. ELS 관련돼서 조금 기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게 보통 이제 지수 추종이 많은데 많죠. 예. 이런 경우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러면 종목을 이렇게 네. 추종하는 게 좀 네. 더 위험한 종목 상황이- 추정하는 게 훨씬 위험하죠. 그렇죠. 아주 많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판매될 때 지수형 ELS들은 6-7% 쿠폰이었어요. 네. 이자가 연율로. 네. 그랬는데 테슬라나 보통 이런 거 넣을 때 무서운 게 엔비디아의 테슬라
이 두 종목에서 월스트된 더 많이 빠진 거 추종하는 걸로 들거나 뭐 AMD 뭐 이런 걸로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쿠폰이 막 30%까지 나왔어요. 연율로 30% 쿠폰을 주니까 50%만 안 빠지면 AMD랑 테슬라 50%만 안 빠지면은 연율로 30% 드립니다. 어이 뭐 좀 혹하잖아요. 30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그걸 또 열심히 들었던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6% 얻으려고 저런 리스크를 그러니까 테이크할 필요는 없다. 한 20-30% 되면은 든다. 그러더니 테슬라 걸 막 들었는데 지금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거기다가 ELS 또 찾아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넷플릭스 ELS가 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연초에. 네. 예, 그때도 한번 와서 말씀드린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빠졌었잖아요, 예. 넷플릭스가. 그거랑 지금 네. 똑같이 그 당시엔 넷플릭스 ELS였다가 지금 이제 테슬라 ELS로 바뀐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 투자 탑5예요. 예, 그거 좀 보시죠. 예. 예. 예, 탑5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테슬라를 산 거나 ELS를 산 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 페이오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테슬라 보유한 우리나라 1등주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와. 얼마 근데 정도였나? 1월 3일이라는 게 1년 전이잖아요. 네. 보강급의 지랍. 네. 몇 개 합친 거를 다 합쳐도 테슬라네요. 네. 테슬라의 네, 다시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네. 테슬라 우리나라가 테슬라 사랑은 대단한 야, 그 밑에 거 4개 다 합치면 얼마예요? 네 개 다 합치면 합쳐도 한 17안 12 정도 17 안 되죠. 오 마이 갓. 17빌리언이 예.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와. 17빌리언이니까 어마무시한 왜 우리만 저렇게 테슬라를 많이 샀을까? 그 우리는 약간 테슬라에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된 게 많아서 그것보다는 저는 이게 작년 말고 그 전서부터 3년 전, 4년 전서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테슬라가. 네, 네. 그러니까 저점에 저거를 전부 다 이제 로스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아주 네. 싸게 산 분들. 예, 네, 싸게 네, 사서 네. 바이앤홀드로 그렇죠. 이제 수익 났던 것들이 있으니까. 3년 전에 15불이었으니까. 네, 네. 예. 그때 당시로 따지면 지금도 아마 지금 10배죠? 2배, 3배 정도까지 있어요. 그냥 15불에 사고 가만히 있었으면 8배죠. 네. 예. 그런 상태라서 이게 뭐 다 깨졌다, 로스다,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네, 게 네. 먹은 거를 깨진 분들도 있고 네, 기어낸 거죠 다시 그러면 지금은 6빌리언 정도 되니까 한 7빌리언. 6.77빌리언인데 저게요. 지금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저게 그러면 오히려 늘은 거네요. 그래서 여기 주가로 보시면은 네. 1월 달에 거의 400불이었죠. 예. 네. 지금 이제 30일 날 123불이에요. 예. 그래서 빠진 게 기간으로 보면 69%, 70%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최저점이 108불이었어요. 예. 108불까지는 73%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그 아까 얘기한 낙힌 이벤트라는 걸 당했고 그 중에 방한 게 70%니까 고점에서 든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거죠. 중간쯤 든 사람들은 아직 낙힌을 안 당한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그냥 자체로 봐도 네. 지금 줄어드는 게 69%인데 더 샀다는 소리네요. 지금 뒤에 그래서 제가 네.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예. 주가로 나눠서 네. 추정 주식수라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예. 그냥 그 근처니까 예, 예. 네. 1월 3일자 주가로 나눠보고 그다음에 12월 말일자 예. 주가로 나눠보니까 한 1,000만 주 정도를 더 샀어요. 대단합니다. 네, 1,000만 주 네. 정도를 더 산 상황이다. 그리고 나머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다 더 샀어요. 네. 가격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로스컷 하신 분들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네. 뭐 섞여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 물을 타고 있다. 빅테크 무조건 올라야 되네. 그래서 예. 지금 테슬라 한 종목만 가지고 봐도 거의 뭐 아쉽지만 어쨌든 거의 한 10조 정도의 손실이에요. 아까 그 ELS 가지고 2천억 손실이라고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2천억하고 10조하고 비교되는 상황인 거여서 기본적으로는 그게 ELS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테슬라 테슬라의 기초자산의 문제지. 기초자산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ELS를 하실 때는 무조건 기초자산을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 이거 안 되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파생 상품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위험한 건 아닌데 할 때 뭔지를 알기는 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내려가면 주식 산 거하고 똑같다. 네, 주식 산 거랑 똑같다. 그거는 네. 알고 해야지. 이게 내려가도 괜찮다는 절대 아닌 거죠. 내려가면 주식 산 거고 올라가면 아주 많이 오르면 덜 먹지만 웬만큼 오르거나 조금 올라도 난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파악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차트에서 보셨을 때 예를 들자면 240불 이하에서 실제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50%까지 이제 안 빠진 분들은 이 밑에서 낙킹까지 더 빠지면 물론 문제가 더 있고. 빠지면 문제가 예, 되겠지만 예, 예. 근데 위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지금 이런 이제 무빙 에버리지 같은 걸 그리거나 네. 투자를 할 때 이런 거 그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건 S&P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됐던 어떤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이런 이자율 상품들, ELS 같은 이런 상품들, 쿠폰형 상품들을 드실 때는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기준선 같은 그냥 추세선 같은 거 하나만 거보고 위로 너무 올라간 상태다. 이런 때는 가입을 하시지 않는 게 좀 낫다. 타이밍을 봐서 ELS 그냥 이거 10% 준다, 뭐 20%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처음에 진입하는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한 240불 때만 들어갔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간 건데. 근데 이제 ELS를 드는 분들은 더 오를 것 같으신 분들은 주식을 사야죠. 예, ELS를 들으면 안 되죠. 그래 일리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ELS를 하시는 분들은 안 빠지면 나는 수익 볼래. 이 정도까지는 안 빠지겠지. 예, 그걸로 네.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너무 많이 오른 오르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일리가 싶어요.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뉴스로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절대 사지 마라 마켓워치 5가지 선정이에요. 네. 근데 첫 번째가 테슬라 전기차, 두 번째가 메타 퀘스트의 이거 셋, 오큘러스 셋, 그다음에 가상화폐, 민주식, 그리고 이제 스펙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 누가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켓워치에서 미국에 있는 마켓워치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욕 먹을 짓만 그냥. 예. 근데 이것도 내년에 다시 보면 어떨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품들을 갖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저거 내년에 꼭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예, 봐야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이게 내년이 2024년 네, 2023년에 이렇게 될 23년에 거다. 저거 사지 말라고. 말라. 올해네요. 올해인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핫했던 2021년에 가장 핫했던 네. 상품 5개랑 맞아요.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네요, 그렇죠? 네. 몇 년 이제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저거 사야 된다고 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시지 말고 진짜로 기본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고평가냐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미국 시장이 휴장했는데 그런데 테슬라 관련돼서는 또 조금 안 좋은 얘기들, 뭐 계속 인도 나오고 대수라든지 있죠. 네. 이렇게 돼서 사실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예, 테슬라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네. 미국 주식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에 관련된 투자도 워낙 많고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테슬라 관련돼서는 진짜 공정하게 팩트만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돼서 뭐 앞에서 유산남님에 이어서 또 케빈강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테이블 앱스 케빈강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